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초임 발령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교실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은 바로 나다. 나 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 교실의 기후가 달라진다. 교실의 날씨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날 나의 기분이다. 교사인 나의 손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쥐어져 있다. 아이들의 삶을 비참하게 할 수도 즐거움에 넘치게 할 수도 있는 힘이다. 나는 고문 도구가 될 수 있고 영혼에 힘을 불어넣는 악기도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창피를 줄 수도 어를 수도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치료해 줄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고조되거나 완화되기도 하고 아이가 인간다워지거나 인간다워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차례를 보면 1장은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장은 제일 좋은 방법, 3장은 아주 나쁜 상황, 4장은 적절한 의사소통, 5장은 위험한 칭찬, 6장은 꾸지람과 가르침, 7장은 교사와 학생의 갈등, 그리고 부모의 역할, 8장은 숙제, 9장은 동기부여에 관하여, 10장은 유익한 수업과 실천 방법, 11장은 학부모, 학교 관리자와의 만남, 마지막으로 제12장은 기억나는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장, 3장, 4장, 즉 제일 좋은 방법, 아주 나쁜 상황, 적절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철학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이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헤엄을 칠 줄 알아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만이 문제가 된다. 교실의 위기라는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는 도서관에 있는 갖가지 책들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온갖 강의와 과정들도 별 쓸모가 없다. 사태를 깨달은 순간에는 기술만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생각도 다 가지고 있다. 불행한 일은 생각만으로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줄기차게 문제를 일으킨다. 교사가 민주주의와 사랑을 믿고 존중해주고 뜻을 받아주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함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는데도 그렇다. 이러한 생각들은 고상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거대하다. 마치 $1000짜리 수표나 금화 같은 것이어서 커피를 마시거나 택시를 타거나 하는 등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는 동전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약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흥분, 매일 벌어지는 갈등,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위기와 같이 숨 돌릴 사이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이고 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의 내용들이 실제적인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1쪽에 나눈 내용입니다. 늘 나만 손해야. 체육 시간이 끝났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농구 경기를 그만두라고 했다. 조지프가 항의하듯 말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나보다 더 여러 번 공을 만져봤는데 늘 나만 손해예요. 교사가 말했다.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 3번만 슛을 더 던져봐. 기다려줄게. 조지프는 귀를 의심했다. 재빨리 던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바스켓 안으로 들어가자
교사에게 다시 공을 갖다 주었다. 조지프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 사건에서 볼만한 점은 교사의 태도이다. 그는 유연했고 아이에게 호의적이었다. 엄격한 규칙보다는 아이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4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언의 위로. 이 사건은 어떤 3학년 담임교사가 이야기한 것이다. 간이식당에 있는데 8살짜리 레이먼이 목이 터져라 울면서 들어왔어요. 왜 그리 서럽게 웃는지 이유를 알아내기조차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레이먼이 내게 온 까닭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이지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레이먼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어요. 여러 가지로 동정하는 말을 해주었더니 레이먼의 기분은 차츰 진정되었어요. 눈물이 그치고 아이 얼굴이 변하더군요. 선생님, 내 맘 알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레이먼은 울었던 까닭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용케도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52쪽의 내용입니다. 감정을 소중히. 7살 된 러디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교사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러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 장난감 자동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퀴가 떨어져 나갔어요. 줄리오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줄리오가 중얼거렸다. 러디, 이거 네 새 자동차 맞지?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러디가 대답했다. 어쩜 좋으니? 교사가 말했다. 러디는 울음을 그쳤다. 잠시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집에 다른 차가 있어요. 위기도 지나갔다. 이 사건은 간결하고 명확한 공감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 교사는 질문과 비난, 훈계를 하지 않았다. 러디에게 왜 학교에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왔는지, 줄리오에게 왜 자동차를 망가뜨렸는지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게 현실을 인정한 결과 문제가 저절로 풀린 것이다. 제가 선택한 이 내용은 저는 사실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감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저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다잡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감정을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아주 나쁜 상황인데요. 먼저 57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일한다. 아이들의 요구에 끝없이 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교사들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피할 수 있는 싸움, 비켜갈 수 있는 충돌, 예방할 수 있는 사태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낭비한다. 학교마다 거대한 인적 자원이 쓸데없는 일에 소모되고 있다. 불필요한 충돌과 백해무익한 싸움을 하느라 시간과 재능이 무더기로 버려지고 있다. 5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쇠망치 미학. 미술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림 2장을 보여주며 어느 그림이 더 좋으냐고 물었다. 12살 된 헨리는 대답하는 데 뜸을 들였다. 교사는 말했다. 시간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야. 어느 그림이 좋은지 어서 결정해. 반 아이들이 킥킥대고 웃자 헨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100번을 양보해도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행위는 비교육적이다. 빈정된다고 해서 반응이 느린 학생을 고칠 수는 없다. 심리 과정은 조롱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조롱은 미움을 키우고 복수심만 불을 따릅니다. 어려운 순간에 교사가 해야 할 제1의 역할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6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게도 사생활이 있어요. 11살 된 제닛은 쾌활하고 말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시무룩한 얼굴로 말없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오늘 무슨 일 있니?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네 마음이 보여. 무슨 일 있었는데. 무슨 걱정이 있니? 아무 걱정거리도 없어요. 내 말 들어봐. 내 눈 속이지 못해. 난 네 성격을 알아. 네 기분을 말해볼까? 너 오늘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나빴잖아. 안 그래? 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든지 하지 원. 선생님 참는다. 제닛은 남은 수업 시간 동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제닛의 교사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은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남의 감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데에는 늘 위험이 뒤따른다. 꼬치꼬치 깨무는 것은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초대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비밀을 토로하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당사자에게는 입을 다물 권리도 있다. 7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정당당한 경기. 체육교사인 아벨과 한 무리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8살 된 테드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니? 교사가 물었다. 나에게는 한 번도 공을 던져주지 않아서요. 테드가 속삭였다. 교사는 화가 난 얼굴로 테드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여기 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기회는 모든 아이에게 다 공평한 거야. 네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울보처럼 굴지 말고. 그리고 나서 교사는 다른 아이에게 공을 던져주었다. 교사는 말로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강조했지만 테드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우는 아이는 민주주의 교육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아이가 슬퍼할 때에는 그 불만을 인정해주고 소원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 외에도 나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장 적절한 의사소통 내용입니다. 8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실 생활을 개선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의사소통 방식이며 이는 아이의 삶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기가 아이들의 의사를 받아주고 있는지 거절하고 있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차이는 아이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이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교사들은 습관화된 거절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받아들임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86쪽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은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교사들은 아이의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평가한다. 본질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사이의 차이이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페인트를 쏟았다. 상황에 주목하는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페인트가 쏟아졌구나. 물과 걸레를 가져오너라. 아이의 성격에 주목하는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넌 왜 그렇게 부주의하니? 조심 좀 해라. 상황에 집중하는 교사는 항상 염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 지향적이었다. 아이의 성격과 인격에 집중하는 교사는 불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즉, 문제 야기 지향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절대로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89쪽에 분노를 슬기롭게 표현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실의 현실, 예컨대 과밀학급, 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를 생각하면 교사들이 화를 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교사들은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유능한 교사라고 해서 자학을 하거나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다. 성자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천사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능한 교사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의식하며 존중한다. 항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육에 임한다. 그는 진지하게 대응한다. 감정에 일치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 귀찮을 때 귀찮다고 말한다. 인내를 가장하지 않는다. 불쾌할 때 기분 좋은 척하며 위선 떨지 않는다. 132쪽 적절한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적절한 의사소통은 가르침에 덧치되지 않는다.
배움의 핵심을 찌르는 기술이다. 우리 학교 제도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시도해 오지 않았다. 적절한 의사소통이 주는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적절한 의사소통은 하나의 성취이다. 적절한 의사소통에는 배움과 연습과 자율이 필요하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을 그냥 몸짓으로 옮기는 일이 아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그것은 연습이 요구된다. 저는 이 4장 적절한 의사소통을 보면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칙, 상황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의 감정에 솔직하라. 그리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라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나온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은 아이를 사랑하라, 아이를 존중하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례가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스스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만을 위한 의사소통 매뉴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라 라는 조언보다는 아이들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라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